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자, 제가 있는 상권에는 뷰티숍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봄이 되니까 신규로 이제 뷰티샵 창업을 하는 곳도 많이 있고,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는 곳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뷰티숍도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망하는 뷰티숍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광고 및 마케팅을 전혀 안 한다. 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광고 및 마케팅은 필수인데요. 뷰티샵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도 20년을 샵을 해왔잖아요. 20년 동안 마케팅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뭐 업체에다가 광고비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직접 블로그나 인스타, 그리고 뭐 틱톡, 또 스레드에 이제 작성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게 다 무료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곳이 많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맛집으로 소문난 경우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단골이 수백 명, 수천 명 되어가지고 진짜 미어 터지게 손님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많던 단골 손님도 언젠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 단골 손님이 또 뭐 몇 년, 뭐 몇십 년까지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는, 또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고 및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광고 및 마케팅이 그냥 단순하게 지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월세처럼 고정적으로 꼭 샵에 필요한 고정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서 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스타 뭐 SNS 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노력하시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에 공부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올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하루 이틀 해서 뭐 광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일주일에서 두세 번 정도 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신규 고객이 잘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광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약이 없다고 샵에 안 나오는 행위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예약제로 많이 이제 운영되는 샵들이 많이 있는데, 뷰티샵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다른 식당, 뭐 다른 업종보다는 특히 예약제로 많이 운영하는 곳이 많이 계시고요. 또 1인 샵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예약제로 이제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망하는 이제 샵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오전에 예약이 없으면 오후에 뭐 저녁에 나오시고요. 오전에는 전혀 안 나오고 뭐 집에서 뭐 노시거나 뭐 이렇게 볼일 보거나 하실 텐데, 성공하는 이제 지름길은 있어도 망하는 지름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예약제라 하더라도요. 손님이 무조건 100% 예약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제 우연찮게 주변에 볼일 보러 왔다가 간판을 보거나 이제 뭐 썬팅지를 보거나 그동안 눈여겨봤다가 이 근처에 와서 이제 볼일을 볼 때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찾아왔는데 불 꺼진 샵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여기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안 여는구나. 아니면 오늘 쉬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또 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올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거나 아니면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오실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은 실력이 없어서 샵을 이렇게 문을 안 여거나 아니면 손님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게으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약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샵을 좀 지키게 되시고요. 그리고 볼 일이 있으면 문 밖에 뭐 외출하고 온다는 이제 이렇게 써붙여 놓고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 꺼져서 있게 되면
주변에 또 여기는 항상 문 닫혀 있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님이 안 오게 됩니다. 당연히 망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미용 트레이 및 패드가 항상 지저분하다. 자, 손님이 이제 라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어떤 관리나 시술을 받으려고 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미용 트레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그 트레이를 보고 너무 경악을 하게 되거나 또 곰팡이가 있거나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거나 뭐 쓰던 화장품이 다 묻혀져 있거나 그리고 패드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손님이 정말 많아가지고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손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항상 미용 트레이 및 패드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미용 기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 소독기에 소독을 해서 조금 손님들의 위생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손님 없을 때 한가하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주변 정리 정돈 잘 하시고 미용 기구를 좀 청결하게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셔서 또 오시는 손님마다 기분 좋게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샵의 특징이 없어요. 샵의 특징이라는 거는 샵의 이제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주변에 수십 개의 뷰티 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샵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거를 잘하느냐, 이게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이 손님들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타겟층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떤 샵들은 뭐 등 관리를 잘하고 네일샵 중에도 뭐 젤네일을 잘한다든지 왁싱샵인데 뭐 브라질리언을 잘한다든지 눈썹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거나 피부샵 같은 경우는 뭐 등 관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안티에이징을 잘한다든지 뭐 여드름 압출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원장님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피부샵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야지 손님이 많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샵에서 주는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샵에서 잘하는 적정한 가격 선에서 미용 서비스와 관리, 그리고 이제 편안함, 만족도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게 가격인데 무조건 싸다고 하면 요즘처럼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이 시기에 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화장품도 많이 올라가고 재료값도 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샵은 너무 싸다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어떤 제품을 쓰는지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원장 혼자 또 지레 겁먹어서 비싸게 하면 손님이 안 올 거라고 이제 두려워하시거나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손님마다 무조건 싼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비싼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중간 가격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제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관리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싸게 하면 좋은 관리를 못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좋은 기구에 대한 투자도 없기 때문에 맨날 예전에 뭐 1년 전에 하던 거, 2년 전에 하던 거 맨날 똑같은 관리만 하면 또 오시는 고객님도 좀 지루해 할 수도 있고 계절마다 좀 특징이 있거나 또 신제품이 오면 또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서 다른 관리를 좀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가격으로 승부하는 샵들은 결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뭐 가격이 정말 저렴해가지고 손님이 하루에 매일같이 몇십 명씩 오면 일단은 몸 망가지고요. 돈 안 되고 또 가격을 또 싼 것만 찾는 분들은 이상하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싼 것만 찾고요. 그 안에서도 감사함이 없고 맨날 트집만 잡고 또 진상 손님을 만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는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 잘 유지하시고 또 너무 싼 것도 뭐 수익이 나야지 샵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할 때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싸게 하다 보면 물론 손님이 많이 오면 그때는 좋은데 본인이 지쳐가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샵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샵 같은 경우는 미용 서비스, 그리고 제품의 질, 가격, 또 편안함, 뭐 심리적 안정감, 또 이제 뭐 고객과 원장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뭐 감정적인 기류, 공감,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로 샵의 생존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싼 가격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가격대를 형성을 하셔가지고 샵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망하는 뷰티샵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大家再见，谢谢。